이 고비를 넘기려면은 뭘 갖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부터 보십시오. 1부, 2부를 1부, 2부는 건너뛰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부고카와이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차붐입니다. 오늘도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53화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함께 해주실 수다쟁이 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다쟁이는 이분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힙합을 하실 때 랩네임이고요. 주교수는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주교수인지라 별명이 두 개여서 네. 막상 이분이 누구고 뭐 하는지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오해는 계속 간직하는 걸로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이 센세이와 함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었었고 또한 쇼츠나 본편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매우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과 팔로우도 많이 늘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됩니다. 무엇을 다루느냐. 만화와 애니의 세계는 정말 넓고도 깊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역을 호기심 넘치게 탐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 이상하게 멋있다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다룰 센세이를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그래서 그게 뭔데 싶어가 진심을 담은 인생의 언어로 덕력을 풀어주시는 구정모 센세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또 저희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정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일단은 지난번보다 조금 텀이 생겨서 이제 드디어 잘렸구나라는 약간의 공포감. 내가 너무 나 좋은 얘기만 해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제 어떤 예상값이 맞아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새해 되고 바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거 있기 전에 다른 스케줄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또 네, 올해 첫 번째 스케줄은 무조건 북곡 하와이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게 또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모형님 같은 경우에 나오실 때마다 사실 예상 밖의 것들을 다뤘었는데 저희가 직전에 다뤘었던 게 뭐였었죠, 주 교수님? 멋지다 마사루. 그러니까 사실은 만화에서 이제 만화 한 편이 일본 코미디 전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뭐랄까 보고라고 봐야 되나? 거의 그 정도 내용으로 사실 흘러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체가 스코미인 거고 이것이 개그의 원리다. 사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갔었거든요. 네, 거의 코미디학 포럼 같은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장대하게 얘기를 했었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모님 늘 나오실 때마다 사실 되게 신선한 주제고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주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모형님의 입고 계시는 스테디움 자켓을 보게 되면은 어떤 주제인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JOJO. JOJO 누굴까요? 사실은 J는 묵음이죠. 스페니시로 호호. 호호 하시면 안 되고 스페인과 관계없기 때문에 호호 아줌마는 아니에요. 그죠, 호호 아줌마는 아닌 거죠. 호호 아줌마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줌마인데요. 그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걸 다룰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연하지만 더위톡이니까 오늘 페어링한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실 술은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마시게 되는 술입니다. 요 술이 어떤 술일까요? 바로 제가 가지고 온 크래프트 브로스와 로튼글라스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뉴본 뒤에 로튼글라스 2025까지 붙이는 게 맞겠죠, 제품명으로. 네, 바쇼 한정판 네. 에디션. 어떤 술이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묘한 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맥주 증류했던 그 것들을 숙성한 캐스크랑 네. 그다음에 그 올로로스 쉐리 증류한 캐스크랑 한 잔 섞은 걸 해보시죠. 거예요. 한 잔 또. 마셔볼까요? 이게 참 이 맥주 향이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마시는 동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바이앤스피릿쇼 현장에서 조그만 잔에 마셔본 것밖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 작성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틀 소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페이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옵션 노트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네. 마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개인적인 시음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번에 정모형님 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게스트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네.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맥주 증류한 위스키도 이전에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좀 어때요? 좀 확실히 향이나 이런 데서부터 맥주를 증류한 느낌이 나세요? 일단 그냥 딱 지금 첫 잔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화한 맛이 센 느낌이. 아 화한 맛이 센. 정말 약간 맥주를 처음 먹었을 때 청량감. 맞아요. 이지만 그 안에 이제 위스키로서도 단단한 맛이 잘 자리 잡아 있는.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샤베이라는 역사적인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그걸로부터 이놈의 맥주 증류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환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 가서 저 줄 서서 산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안 따고 있다가 무조건 우리 방송이 있을 때 특별 게스트가 나올 때 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번에 이제 형님 나오셨을 때 형님 다음번에 나오시면은 요거를 따자라고 해서 저도 처음 오픈해서 먹는 날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개인적으로 기대한 만큼 맛있네요. 그 저는 현장에 먹었던 것보다 지금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묘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스키 맛하고는 또 조금 다르기 다르네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설하고 오늘 맛있는 뉴본과 함께 기묘한 위스키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만화 애니메이션은 바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입니다. 원작 제목은 뭔가요? 원작 제목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에요. 아 실제로 일본어로도 완전 직역인 건가요? 맞습니다. 직역입니다. 아 조조스 비잘 어드벤처. 영어로도 완전 직역이네요. 맞아요. 제목 자체가 이게 일단은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보신 분은 없어도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100%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밈으로도 아 이거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접한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유명한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얼마나 나왔어요? 분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저도 겨우겨우 이 만화에게는 겨우겨우 형님입니다. 겨우겨우 형님. 네, 이 만화가 처음 출간된 게요. 네네. 1986년도예요. 1986년도에요. 네. 1986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이게 1부 시즌제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를 거쳐 지금 9부까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 작가님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사람. 아직 살아 계시겠죠? 살아 계시겠죠? 그럼요.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근데 그 와중에? 나이가 60년대생이십니다. 아. 1960년생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사실 어머니랑 동갑이시네요. 사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나이 많으신. 아니 그리고 굳이 따져보자면 제가 85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86년에 만화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인기가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님은 다른 걸 그릴 생각이 없으신 거죠? 다른 거를 가끔씩 그리지만 이제 네. 대체적으로 기묘한 모험에서 스피노프 격의 그 작품들을 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집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책을 쓰시네요. 예, 영화론이라던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적인 네. 부분에 대한 뭐 책을 또 쓰시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1부부터 9부까지라는 게 뭐 건수도 어마어마하고요. 1부부터 9부. 2016년도에 이미 그 전 세계 누적 판매 부수를 네. 이제 1억을 1억이요? 넘으신 분입니다. 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황금을 쌓을 수 있느냐를 그렇죠. 지금 가져가고 계신 거거든요. 예, 사실상 금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네.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오래 장수할 수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지 순서대로 일단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조를 한 줄로 소개하면 가능할까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항상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건데 여기서 조조러라고 있습니다.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조러라고 아 불러요. 이하를 붙여서 조조러. 왜 조조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네. L이 있는 것도 아니고 R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조조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조어죠 굳이 따지면은 네, 조조러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꽤 네. 까다로우세요. 굉장히 어. 만화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제가 이제 오늘 기묘한 모험을 들고 온 이유는 네. 저도 한 명의 조조로로서 조조로로서 저의 덕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네. 새로 이제 유입되실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전해드리고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4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글자 그렇게 짧게. 자, 인간 찬가입니다.
인간 찬가. 인간을 찬양하는 노래. 라고 인간을 표현할 수 찬양.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르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로 여러 가지 설명할 게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많아서 말이 많아지는데 네. 자, 이 장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조입니다. 조조다. 조조 자체가 장르다. 조조라는 장르를 개척한 만화예요, 사실. 이 만화는. 그러면은 요새 나오는 이후에 다른 만화들 중에는 이거는 장르적으로 봤을 때 조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화들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 근데 독보적이기 때문에 조조는 조조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들이 조조이기에는 좀 장애물이 많아요. 뭐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 뭔가 조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라던가 네. 미미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 만화가 왜 시즌 이제 일단 요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네. 자 시즌 1의 주인공의 이름은 조나단 조스타입니다. 조나단 조스타. 그래서 네. 조나단 조스타라서 조조가 된 거예요. 아 조나단 조스타님. 자 네네. 2부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조조의 기묘한 몸이니까 조조 뭐 조나단 조스타? 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은 하죠. 주인공이 그렇죠. 계승이 네. 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제임스 본드처럼. 네, 그렇지만 조셉 조스타입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자면 이 인물은 조나단 조스타의 아들이에요. 아 대를 건너서. 조셉 자, 그럼 조스타. 3부 주인공 누굴까요? 조셉 조스타의 아들인가요? 뭐 일단은 일단 조로 친족, 시작하겠죠. 네, 친족이긴 합니다. 뭐 그러게요. 조로 시작할 수 있는 영어 이름이 뭐 몇 개나 더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거나 생각나는 조한, 조로 조한. 조로 조한 갑자기 성 바뀌어서 조로 조한. 조로 조한. 쿠조 조타로입니다. 틀렸잖아. 더 이상 아니잖아. 조 근데 아니잖아. 왜 쿠조 조타로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나단 조스타의 아들이 조셉 조스타입니다. 네네. 조셉 조스타가 결혼해서 낳은 딸의 아들입니다. 아. 손자. 예, 손자. 손자가 되는 아, 손자. 이게 대를 계보가 건너뛰어서. 되게 헷갈려서 아니 이게 가족 이게 가족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쿠조 조타로를 낳은 건데 아 그럼 원래 조조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영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조나단 그렇네. 그래 조나단 조스타인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일본 영국 일본에서 남자구나. 활동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아, 네네. 네, 영국 신사입니다. 아 그런 거야. 아, 영국 영문가. 신사예요. 조스타 가문에. 아 실제로 제임스 본드네요. 네, 맞아요. 영국 귀족. 오 네, 영국 그렇네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왔죠. 일본으로 배경이. 네네네네. 쿠조 조타로. 쿠조 조타로. 사부의 주인공 이름은 뭘까요? 모모 조타로겠네요. 그러면. 자, 히가시가타 조스케입니다. 그러니까 조가 심지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아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아, 이건 또 네네네. 뭐냐면 조셉 조스타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좀 버벅였는데 네네. 조셉 조스타가 바람을 폈던 일본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네네. 굳이 따지자면 혼외? 3부의 주인공인 쿠조 조타로한테는 어떻게 보면 삼촌인데 네. 나이는 쿠조 조타로 쪽이 높아요. 네네. 늦게 바람 펴서.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5부로 넘어가면 5부의 주인공 이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5부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부의 주인공 이름 뭘까요? 아 방금 뭘로 히가가시타. 히가시가타 조스케. 히가시가타 조스케는 이제 조스케라는 이 이름이 이제 음독 훈독이라는 게 있는데 한문 네. 자체로 읽으면 조조로 읽을 수 있어서 조조가 성립이 되고 쿠조 조타로라서 조조가 성립이 되고 어떻게든 성립이 돼요.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조가 두 개 들어가야 되긴 하는 거군요.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자, 뜸들이지 않고 말씀드리면 저로노 조바나입니다. 아 갑자기 이탈리아로. 이탈리아로 그래서 인종이 바뀌네요. 본조로노로.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J-O가 아니라 G-I-O요. 지오노 조바나. 지오반니 할 때 지오네요. 네, 지오입니다. 지오. 아 그러네요. 지오다노 할 때지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할 때 그 지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네.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뭔가 이제 혈연으로는 연관이 돼 있지만 계속 주인공이 바뀌어요. 매 시즌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네. 그 선대 이제 주인공이 죽고 네. 이제 시리즈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캐릭터가 바뀌어 오면서 계속 진화가됩니다. 이야기가 진화가 되고 네. 뭔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변하고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만화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찬가에 대한 어떤 그 의지에 대한 것들은 쭉 계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 캐릭터가 바뀌면서 진화를 해오는 만화이기 때문에 폭넓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뭐 패션이라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시대가 반영된 거네요. 그 시대 반영도 캐릭터에 분명히 있죠. 대해서.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없었던 전자장비들이 생겨난다라던가. 그죠, 짱처럼. 그렇게 갈 수.
아 그럼 실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87년, 86년대 실시간은 아니고 더 옛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더 옛날부터. 예, 그래서 네. 정확한 시대적인 부분은 조금 불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왜 5부에서 끊었냐면 네. 6부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이름들이요? 6부에서는 네. 이름은 뭐 둘째치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네. 지구가 과도하게 빨리 회전하는 바람에 시간선이 겹쳐서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가 뒤바뀌어서 몇 년도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부로 넘어가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5부는 저는 이제 상급자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딱 닥터 스트레인저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뭔가 뭔가 5부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5부까지만? 6부부터는 이제 상급자 코스로 다음번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기묘한 조조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1에서 5부까지는 봐라. 맞습니다. 근데 1에서 5부까지 말해도 내 용량이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요? 근데 1에서 5부도 어마어마하게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왜 이제 수사님께도 조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네. 사실 지금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에 최근에 6부까지가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났고 네. 또 올해에 이제 7부가 나오는데 사실 7부가 원작에서도 굉장히 이제 호평가를 받는 작품이라서 그 부마다도 평가가 많이 다르겠구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그렇겠네요. 분들이 이제 정석으로 난 이제 조조를 봐야겠다. 나도 이제 뭔가 이 문화를 접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1부부터 뛰어들었다가 호되게 혼나는 경우가 그러게요. 많아요.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갤러리가 DC 인사이드에 있는데 글 제목이 야 이거 무슨 재미로 보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런 말이 있으면서 네. 본문을 딱 눌렀더니 근데 지금 5부까지 보고 있음. 맞습니다. 이러고 있다. 진짜? 그러면은 이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1화만 봤을 때 이 방대한 양과 네. 도대체 뭔 소리야? 그리고 너무 옛날이잖아요. 스토리의 맞아요. 시작이. 이 고비를 넘기려면은 뭘 갖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될까요? 마음가짐이 될까요? 뭐 어떤 정신 상태가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많은 조조러분들과 이제 호불호나 의견이 네. 나뉠 수 있는데 저는 네.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부터 보십시오. 1부, 2부를 1부, 건너뛰어라. 2부는 건너뛰십시오. 아.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르가 부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판타지 배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아라키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세요. 해외 영화, 진짜 뭐 본인 집에 극장처럼 꾸며놓고 사실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데다가 특히나 호러 영화 매니아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배틀들이 어떻게 보면 호러적인 부분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자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 은닉해서 이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걸려서 목숨의 위기가 찾아온다던가 그런 네네.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호러 영화의 기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1부만 놓고 보면 1부는 호러물에 가깝긴 해요. 그래요? 네. 이것도 전혀 상황을 예상 볼수 밖에. 없죠,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좀 이제 보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1986년도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네. 사실 이제 점프 그때 네네. 말씀드렸던 소년 점프에서 이제 좀 선을 보였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만화가 북두의 권이었어요. 북두의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체도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초반에는 되게 비슷한데 네. 선도 굵고 네네네, 캐릭터가 되게 맞아요. 마초스럽고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아라키 작가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와서 때릴 것 같은 그림체? 그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때릴 것 같은 그림체잖아요. 맞아, 약간. 맞아.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에 대한 여성들에게. 게 맞아요.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화 이제 전체 일본 만화의 어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뭐였냐면 일본이 배경이거나 아니면 진짜 북두의권처럼 세기말적인 분위기 뭔가 가상의 도시 뭐 그랬죠. 아키라 같은 만화도 네,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인기가 있었던 시대에 네. 하필이면 이제 배경을 영국으로 잡아버리고 주인공인 조나단 조스타는 영국의 귀족 가문의 아주 착한 호청년. 호청년, 네. 호청년. 네네. 뭐 거짓말 못하고 사람 못 속이고 젠틀맨. 네, 올바른. 젠틀맨 정말 영국 신사. 그렇네요. 영국 신사.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자인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마차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는데 그걸 구해준 되게 몹쓸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해줬는데 몹쓸 인간이요? 몹쓸 인간인데 우연히 돈을 뺏으려다가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뺏으려다가 우연히 살아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처럼 돼버린 구해준 사람이 꼴이 된 거군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디오 브란도라는 브란도. 이
1부부터 9부에 데오드란트요. 네. 데오드란트라고 안 했고 향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디오 브란도라는 네, 디오 브란도. 사실 네. 조조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은 말론 브란도 할 때그 그죠? 거기서 따온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오 브란도라는 아들이 양자로 들어옵니다. 네. 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네네. 근데 디오브란도. 그림체 진짜 뒤진다 진짜 저거. 근데 디오 브란도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드라마처럼 이제 양자로 들어와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지겠다에 대한 개세게 생겼어. 예, 야망에 눈빛이 관한 이야기. 심상치 않네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에는 편집부한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소년 만화에서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시대적으로 옛날 시대니까 그때 썼던 대사들이 뭔가 트렌디하기보다는 약간 옛날 연극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요. 뭐 하는 것이냐 뭐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연극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소년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안 맞물리는 게 있어서 중간에 좀 배틀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해서 갑자기 바뀌게 된 거군요. 그래서 디오 브란도가 이제 조조에서 이제 많은 조조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석가면, 이렇게 돌가면, 네네. 이 돌가면을 쓰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돌가면을 발견을 해서 그걸 쓰고 흡혈귀가 됩니다. 그 세지지만 흡혈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흡혈귀가 돼버린 디오랑 자기 집안이랑 모든 걸 빼앗긴 조나단 조스타가 싸우는 것이 이제 일부의 내용인데 집안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기가 없어서 사실 5권 만에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났네. 44화 만에 아. 끝나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 공부를 하신 거죠. 이런 네. 포인트들이 안 먹힐 수 있겠다라는 걸 가져가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주인공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보니 매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2부의 조셉 조스타부터는 네. 진짜 엉뚱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좀 촐랑거리고 약간 자기 주제도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로 이제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1부가 안 되면은 다른 만화를 그리지 않나요? 근데 2부로 어떻게 이걸 넘어갈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아라키 작가가 왜 진화는 이제 만화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제 배틀물로 전향을 하면서 보였던 실마리들을 토대로 전 시리즈를 관통하는 모든 셋업을 다 해놓고 끝냈어요. 1부 그 5권 안에. 예를 들어 이제 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호흡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능력을 이제 구현하지 않은 상태의 초능력을 이제 파문, 호흡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길이를 늘려서 뭐 펀치의 리치를 길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힘을 실어서 원래 일반인한테는 뭐 별 큰 데미지가 없지만 흡혈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에너지로 이게 데미지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뭐 시스템을 설계를 해놓기도 했고 후에 이제 귀멸의 칼날에서 뭐 불의 호흡, 번개의 호흡도 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스피드 웨건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댓글 같은데 보면은 뭐 그 스피드 웨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혹시 저것도 그게 유래인가요? 그건 아닌 거죠? 스피드 웨건 좀 혹시 일부 조조 일행 네네 로버트 이오 네 일부에 스피드 웨건이 있죠. 로버트 이오 스피드 웨건. 처음에는 동네 건달로 나와요. 네. 되게 하찮은 모자 이렇게 중절모 쓰고 있는데 이렇게 챙하면 이제 챙이 칼날 돼서 날아가는 되게 절대 주인공이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슈퍼보고 나왔다가 네네. 네, 뭐 나오죠. 네. 근데 네네네. 이게 진지한 만화인 거죠? 네, 진지한 만화. 진지한 거. 저분은 지금 진지한 거죠? 표정이 너무 진지해. 저분도 영국 신사 중에 한 명이니까. 저분도 영국 신사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동료로 돌아서는데 메인급의 동료는 아닌데 약간 보조자 역할인데 시리즈가 진화될수록 이게 스피드웨건이 되게 좀 수완에 능한지는 몰라도 나중에 스피드웨건 재단이 될 정도로 발전을 돈을 많이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4부, 5부 정도까지 가면 막 비행기를 빌려주거나 뭐 배를 준비해주거나 할 정도 서포터를 그 GTA 같은 데서 전화하면 헬리콥터 보내주고 걔처럼 네. 전화 받고 오케이 하고 보내주는 그런 애구나. 제가 이게 GTA에서도 스피드웨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보내주시는 분이. 그래요? 농담이에요. 알겠죠. 그분은 스피드웨건이 아니죠. 그런 스피드웨건이 아니지만. 진짜 스피드웨건이네 실제로. 근데 이제 스피드웨건의 그 만화 내에서 역할이 뭐냐면 되게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무슨 기술이었지? 라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스피드웨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밈이 생긴 거예요. 맞네. 그게 밈의 시작이네 스피드웨건 자체. 그래서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줘라. 또는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부곡하와이는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지나가던 길에 내가 뭐 스피드웨건이 알려주지 하고 하는 맞아요, 게 맞아. 그 밈이잖아요. 이게 다 조조의 기묘한 몸.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네.
1986년도 당시에도 안 먹혔던 만화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조조를 좋아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안 먹혔던 만화를 도전하는 건 저는 솔직히 조금 곤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콜렉터욕이 되게 뛰어나서 나는 무조건 뭘 하더라도 1부터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전해요. 정말 그냥 나는 조조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고 이런 캐릭터 멋있는데 이 캐릭터는 언제 나와 나 이 캐릭터가 활약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3부를 보시고 쿠조 조타로부터 조타로부터 보면 조타로는 되는군요. 정말 눈에 익으실 거예요. 쿠조 조타로. 저 사람이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예. 옛날 모자 쓴 사람. 쿠조 조타로는 사실 지금도 시리즈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고 실제로도 3부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인기가 터져 올라갔기 때문에 3부부터 보시는 걸 왜냐면 그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폭발했다라는 게 당시에 반응이 좋았다라는 게 재미를 증명하는 거라서 네. 이거를 봐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4부를 가셔도 되고 네. 그때부터 옵션입니다. 3부 봤는데 재밌더라.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 왜냐면 과거를. 3부에도 조셉 조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 안 돌아가셨군요. 네.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부로 할배네요. 가보시고 네. 네. 2부 가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3부도 안 맞아. 그럼 4부를 보시고 1부, 2부, 3부 보시고 4부도 안 맞아. 그럼 5부 가셨다가 1, 2, 3, 4를 가셔도 되시고 근데 만약에 스타워즈를 하고 계셨네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작가님이. 네네. 보시고 만약에 내가 5부까지 봤는데도 매력을 도통 모르겠다. 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부부터는 더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저는 보지 그냥 않는 게. 그림만 좋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요런 그림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그림이 있다 정도. 알겠습니다. 아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조에 대해서 그 그림체, 포즈, 패션 이거에 대해서 열광하고 저희도 보통 뭐 밈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곤 하는데 이게 뭐 멋있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뭐 어쩌다가 저런 패션과 하이테크인 거잖아요. 막상 그 당시에 시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건 이게 어디서부터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아라키 작가님이 영화도 좋아하지만 패션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하나의 캐릭터지만 그 캐릭터 의상이 다 독특하거든요. 너무 특이해요. 엄청 특이해요. 예. 패션적으로 되게 독특한데 그리고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만화 표지나 아니면 일러스트 정도를 그릴 때 좀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베껴서 모델 네, 잡지의 놓고. 포즈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 사실은 멋있는 포즈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모델들이 하는 포즈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기괴한 옷 스타일하고 매칭이 되니까 더 뭔가 아스트랄한 분위기를 자아낸 거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따라할 수 없는 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네네. 인간이 취한 포즈에서 가져온 그런 포즈다 보니 따라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저 모션들이 전부 다 진짜 잡지 표지처럼 네. 약간 심상치 돼 있는 않네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조조러들 사이에서 조조타치라고 그래서 조조타치. 조조다치. 조조다치. 그래서 이제 조조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조조석. 밈이 됐고 네. 정말로 조조 만약에 어디 길 가다가 만나서 저 조조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네. 조조석이 할 수 있어요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수 있거나 조조석이 포징을 하는 거예요. 포징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베크롬비 하면은 그 관련된 이제 포즈 같은 거 취해주고 이런 것처럼 조조러들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한 포즈나 이런 거 마저도 밈이 되고 내가 이 만화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군요. 일종의 힙합박수 같은 거네요. 네, 근데 그렇네요. 이제 예. 인사할 때. 조조러들 사이에서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포즈가 다 달라요. 그래요. 아.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구정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즈가 가장? 저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포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뭐죠? 이 아기를 안고 포즈는-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조조 보셨나요 혹시? 아니 아기 아빠여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지금 말로 해도 설명해도 모르실 텐데 네네네. 근데 조조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2부에 나오는 AC/DC라는 사람이 어린 아기인 산타나를 들고 등장하는 장면에서 둘 다 밴드와 그게 기타리스트 또 이름. 매력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거의 2부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모든 악당 또는 스탠드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초능력의 이름들을 다 밴드 이름으로 그래서 레드 핫칠리 페퍼스도 나오고요. 그래요? 그런 거 대놓고 에어로스미스 갖다 나옵니다. 썼구나. 밴드 네. 이름들. 메탈리카도 나오고. 영광이네요.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그 역사에 남은 밴드의 이름들이 역사에 남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박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기억에 기억이 잘 남을 돼요. 수밖에 없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캐릭터에다 입혀 솔직히 그게 뭐 저작권이
제가 밴드를 하면서 에어로스미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 이름이라는데 뭐 어떡해요? 제 안에 캐릭터인데. 나오는 뭐 초능력의 이름이 이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저는 그 마케팅을 잘하지 않았나, 브랜딩을 잘하지 않았나. 맞네. 하긴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도 뭐 채소 이름들 뭐 그쵸. 이런 것들 아니었었어요? 저 부르마 뭐 이제 체육복 바지 같은 경우 전부 다 그것도 있는 거에서부터 온 거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런 농담들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밴드가 이 조조에 나온다면 어떤 모습의 캐릭터일까? 뭐 YB이라는 이제 초능력 캐릭터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밈들도 굉장히. 그 지금 이야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스탠드가 뭐예요? 요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부가 결정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포인트도 바로 이 스탠드라는 시스템인데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초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초능력. 네. 이게 이제 조조가 또 평가받는 이유가 초능력의 어떤 개념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초능력은 뭐 얍 하고 손을 내밀면 뭐 불길이 올라온다던가 그렇죠. 또는 염력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던가라고 하는 네. 건 이제 1차 진화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2차 진화가 뭐냐면 이제 아키라의 선보였던 뭐 예를 들어서 염력을 쓰면 여기서 막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뒤에 벽이 움푹 패이는 이런 연출들, 네네네네. 네. 그런 연출들이 단순히 불에 타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거 이상의 효과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그렇죠. 받는데 이제 세 번째 진화인 스탠드가 뭐냐면 이 고유의 스탠드 초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모양.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그 3부 뭐 아무거나 한번 펼쳐서 저 스타플래티나라고 돼 있는 게 쿠조 조타로의 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능력을 쓰려고 하면 뒤에 나타나요. 저 인간의 형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본인은 본캐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본캐는 주머니에 손 넣고 서 있고 이 스탠드끼리 싸우는 건담 빌드 파이터즈인가요? 그런 느낌. 약간 포켓몬 포켓몬 같은 거네요. 포켓몬, 네. 가라 스타 플래티나 같은 느낌인 근데 거죠. 가라 스타 플래티나 해서 뭔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세세한 동작까지 다 뇌로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가 아닌 실체가 하나 나와서 그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좀 멋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스탠드끼리만 의해서는. 붙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럼 스탠드라는 것은 분신인 거예요? 분신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홀호스라는 캐릭터를 잠깐 예를 들면 홀호스요. 네, 네네. 이제 그 사람 서부의 건맨 같은 네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사람 자기 총 자체가 스탠드예요. 그럼 뒤에 엄청 큰 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권총인데 뭐 예를 들어 장전을 안 해도 된다던가 아니면 아니면 뭐 총알을 저렇게 네, 뭐 총알을 휘게 한다던가 어. 끝까지 추적을 한다던가 뭐 사정거리에 제한을 그 있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원티드 네. 영화에 나왔던 원티드에 것처럼. 네. 이렇게 했었던 거. 그래서 이게 설정 꼭 끝내준다. 이게 설정이 꼭 인간 형태만인 건 아니고 본인의 약간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만화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절대적인 파워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세다.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열매가 좀 뭐 SS급이 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결국에는 상성 싸움입니다. 상성 플러스 인간의 두뇌.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스탠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저 스탠드의 어떤 약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이제 공략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뇌 싸움. 저 그냥 그림이 궁금해서 그런데 홀리 조스타의 스탠드 한번 눌러보면 안 되나요? 너무 궁금해. 맨 밑에 홀리 조스타 아니 거기 그거 저건 뭔가요? 이게 홀리 조스타 같은 경우가 이게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조나단 조스타와 디오 블란도가 싸웠습니다. 네. 네네. 싸웠고 그리고 조나단 조스타가 결국에 마지막에 디오의 목을 잘라요. 그래서 왜냐면 흡혈귀는 이제 목을 잘라야 되니까. 그렇죠. 맞네요. 자르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배가 폭발하면서 조나단 조스타까지 사망을 합니다. 함께. 비극이네. 그리고 2부에 넘어와서 조셉 조스타는 다시 컸는데 네. 이 석가면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네네. 가면의 가면을 쓰는. 스토리로 돌아가서 가면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둥의 사나이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최종 형태에 가까운 괴물들이 부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문의 힘으로 그 친구들을 이제 봉인을 하는 게 2부의 이야기였고 네. 3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의 손자죠. 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바로 이제 스탠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뭐가 보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총알을 쏘면 얘가 와서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지라는 상황에서 이 조셉 조스타가 찾아옵니다. 일본으로. 네. 네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조나단이
이제 데리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디오를? 얘는 인간이니까 죽을 수 있지만 디오는 생명력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 조나단 조스타의 목을 자르고 거기에 자기 목을 붙여서 기생을 해버려요. 디오가. 디오가 디오가 예. 목밖에 안 남았으니까 몸만 있으면. 그럼 몸은 조셉 조스타인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섞인 상태에서 네. 조스타 일가족 그 가계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탠드의 발현인데 스탠드가 발현되면서 이게 홀리 조스타가 쿠조 조타로 엄마거든요. 네네. 엄마의 등에 저런 게 생겨요. 장미꽃 근데 덩쿨 이제- 같은 게. 예. 근데 엄마는 저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저게 이제 목숨을 조여오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너네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디오를 해치우러 가자. 그게 스토리구나. 그게 이제 3부의 스토리. 홀리 조스타는 조스타로 태어났구나. 그쵸. 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태어난 거죠. 실제 딸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쿠조 같은 경우에는 쿠조 조타로 같은 경우에는 쿼터라고 볼 수 있네요. 백인 그쵸 손자인 거니까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백인 피가 섞인 거네요. 그쵸 섞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근데 되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긴 사람들도 많네요. 저게 다 스탠드예요. 저 스탠드예요. 사람이 아니라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도 다 영어 이름 저희 음악 이름들이거든요. 다. 그래요? 크다. 네. 그게 이제 4부에 나오는 네. 이제 히가시카타 조스케. 그렇네. 어스 윈드 엠파이어도 있어. 정말로 대놓고 갖다 썼네. 네, 배드 컴퍼니. 레드 핫 칠리 페퍼. 예. 펄잼도 있습니다. 그렇네. 보이투맨. 보이즈 투맨이 아니라 보이투맨. 보이투맨. 킬러퀸도 있고요. 예. 그러네요. 신기하다. 섹스 피스톨즈도 있고 다 있네. 에어로스미스도 있고 있네요, 진짜 다. 멋있어요, 실제로. 신기하다. 이 스탠드. 3부부터 보시는 게 저는 솔직히 추천이긴 해요. 3부부터. 예, 그러면 이제 1부, 2부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읽히는 것도 내러티브도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위에 막 이제 솔직히 좀 지루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1부, 2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발현되는 스탠드, 그러니까 초능력의 연출 자체도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좀 참혹하거나 좀 어두운 다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림프 비스킷도 있네요. 네.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있네요. 네. 아마 다 끌어다 쓸 거예요. 앞으로 남은 부에서도. 20세기 센츄리 보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3부가 네. 그리고 이집트로 떠나면서 동료들을 모으고 뭐 이제 계속해서 차례차례 나타나는 이제 악당들을 쳐부숴 나가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가 조금 더 익숙한 구성이긴 해요. 그러면은 3부가 어쨌든 간에 3부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메인 팁인 건데 네. 그러면 완전 간단하게 3부의 이야기를 살짝만 초반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부 일단은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아라키 선생님이 한번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거는 끝까지 믿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1부에서 너무 착하게 만들어놔서 이제 2부부터 나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부 주인공인 조셉 조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엉뚱하고 약간 말도 잘 안 듣고 좀 이렇게 뺑일거리고 이런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3부의 쿠조 조타는 아주 시작부터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불량인 거죠. 소년범이네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 돌아올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총을 꺼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그 총을 무언가가 잡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스탠드는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잡아내는데 그게 스탠드. 그러면서 이제 조타로가 이게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나한테 보이기 시작을 한다. 저 근데 죄송한데 그 고등학생이 감옥에 갇혀 있고 총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쏜다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어디 배경이 일본이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일본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조셉 조스타도 2부에서 싸울 때는 스탠드가 없어요. 그때는 스탠드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3부에 이제 좀 중년 한 뭐 5, 60대 됐을 때는 스탠드가 발현을 하는데 뭐 채찍 같은 것도 사용하고 하는 스탠드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이제 염사라고 그래서 뭐 어떤 이미지를 카메라 필름처럼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보였던 디오의 발자취가 이집트라는 걸 알아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동료들을 만나서 디오를 이제 무찌르기까지의 이야기가. 그렇네요. 그러면 쿠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인 홀리 머스타드가 아니라 홀리 조스타. 홀리 조스타의 그 등에 난 장미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디오를 없애기 위해 이집트로 떠나는 내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되게 성경 같네요. 이집트로 근데 무언가를 이게 위해 또 떠났다는 왜 게. 뭐가 매력적이냐면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이제 부가적인 악당들이 다 타로 카드에서 유래를 시켜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디오의 스탠드 이름이 더 월드예요. 더 월드. 진짜 세상이네요 말 그대로 진짜. 뭐 사실상 최강의 스탠드이긴 한데 그렇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 근데 이제 그걸 또 꺾는 스탠드들이 뒤에 차례차례. 좋습니다. 이거 조조하면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빌런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가면서 봤었던 빌런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얘가 진짜 레전드급 빌런이다. 이른바 조조를 대표할 수 있는 빌런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오 1부부터 끝까지 한 5, 6부까지 꾸준히 이제 이 조조 가문을 괴롭히는 디오라고 디오. 할 수가 있는 게 디온 죽질 않네. 일단은 뭐 설정상 3부에서 일단 죽긴 죽어요. 아 그래요? 아, 마지막에 네. 죽긴 죽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워낙에 스탠드가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자랑을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인기도 금발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모든 이 모험, 기묘한 모험의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이 친구가 없었다면 아니면 이 친구네 그 아버지가 조나단 조스타의 아버지를 마차에서 구하지만 않았다면 돌가면을 쓸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스탠드가 발현될 일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모든 네, 네. 뭔가 시초. 아 디오 브란도는 실제로 말론 브란도에서 따온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반영이 다 이런 아 거예요. 그렇네요. 전부 다 디오라는 이름도 원래 락 밴드 맞아. 보컬 이름에서 따온 네. 거래요. 디오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요 장면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장면 하나 정도 혹시 추천?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 저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4부거든요. 네. 4부는 다시 이제 배경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모리오초라는 실제로 이제 이 작가분이 생활하셨던 데가 센다이라는 미야기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조금 네. 오마주해서 만든 모리오초라는 곳이 배경이고 네. 히가시가타 조스케는 진짜 그냥 불량 청소년인데 뭐 나쁜 애는 아니고 음. 근데 여기에 빌런은 디오가 아니에요. 디오는 3부에 죽었으니까. 그렇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작가님이 슬슬 본인이 좋아하는 호러 장르를 좀 크게 갖고 오고 싶었나 봐요. 여기에 나오는 빌런이 키라 요시카게라는 빌런이 있습니다. 키라 요시카게. 근데 키라 요시카게는 네. 전 시리즈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빌런일 거예요. 전체에서. 예. 네. 키라 요시카게. 네네네. 키라 요시카게 처음 등장이 네. 저는 되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음. 일단 뭐부터 말씀드릴 수 있냐면 키라 요시카게가 처음 등장할 때 그때 테마가 키라 요시카게는 그저 조용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가 테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조용히 못 살게 만든다라는 가만두지 건데 않는다. 보통은 주인공한테 붙는 대사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평온한 샐러리맨이에요. 빵집에서 빵을 사서 샌드위치를 사서 네. 그러고 점심시간에 조용히 점심 먹고 네. 되게 잘생겼어요. 또 멋있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또 네. 그리고 잠깐만 한번 문제 내볼게요. 키라 요시카게 사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누구를 오마주한 걸까요? 근데 저는 저는 지금 이거 보고 떠오른 거는 주술회전에 네, 아 걔 떠올랐어. 나나미. 맞아. 요 사람은 누구를 오마주했을까? 이 사람은 데이빗 보이를 맞네. 대놓고 데이빗 보이구나. 네, 얘기 듣고 대놓고 보니까 데이빗 보이. 넥타이 패션부터 머리 금발인 거랑 정장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되게 그냥 멋있는 신사처럼 나와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다. 자기는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저 조용히만 살고 싶어 네, 라고 네. 하면서 이제 샌드위치 빵 봉지를 여는데 거기서 여자 손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모나리자의 그림을 봤는데 네. 보통 모나리자 하면 눈썹이나 이제 얼굴에 저희가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손목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패티 씨가 그쪽에 그러다가 계셨나? 발기를 했대요. 아하, 확실히 패티 씨가 계셨군요. 그때부터 여자 손목을 잘라서 모으는 살인마. 살인마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그랬는데 안 걸리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 회에서 조스케랑 친한 다른 이제 동료 한 명한테 이걸 걸리게 되거든요. 들켰구나. 그래서 그 테마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사람이나 죽이면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살인마로 살고 싶었는데 우와, 손 빨고 있어. 하필 이 새끼랑 엮여서에 대한 아. 근데 그 등장신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 빵 봉지에서 실수로 손목이 나온 게 아니라 지가 넣어놨던 거구만 애초에가. 애초에 아. 꼭 지니고 다녀요 그거를.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인 건데 이제 주인공한테 걸린 거군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조 주인공들은 정의의 편인가요? 사실 저가 생각할 때 정의의 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싸우는 상대 빌런이니까. 근데 네네. 얘네들이 정말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나라는 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사부의 히가시가타 조스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라는 좀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네. 뭐 3부 같은 경우는 뭐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그게 세상을 위해서였다는 느낌은 조금 아닌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인 거지 이 새끼를 없애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하니까 뭐 인류가 위험에 처하니까에 대한 네. 테마는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라고 뭐 절대적인 정의를 위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소년 만화랑은 또 조금 다른 거네요. 맞아요. 혹은 목적성이 분명하지도 않고. 내러티브가 되게 기묘하고 그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아, 네네. 약간 이제 한국 만화로 비교하면 김성모식 플레이들이 몇 개 직진 오로지 직진하는 나와요. 스토리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쿠조 조타로랑 디오랑 혈전을 벌일 때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네네. 근데 죽어나갈 때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초능력이 뭔지를 알면 공략할 수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공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스탠드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 스탠드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채는 게 제일 중요한 싸움의 어떤 이제 포인트인데 그 전에 이제 카쿄인이라는 동료가 디오랑 싸우다가 디오의 네. 그 허점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을 알아내요. 어떤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스탠드. 카쿄엔이. 네. 그게 뭐냐면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거든요. 아주 짧지만. 네. 그래서 카쿄인이 목숨을 다해서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필살기를 써서 네. 그 광장에 있는 큰 시계에다 갖다 맞춰요. 그러니까 시간이다 실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타루가 승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을 남겨놓고 질문을 합니다. 너가 진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디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진 줄 알아?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에겐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플하게 네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명언이네요. 네. 네. 그 친구들이 했던 뭐 희생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나 화나게 너가 나를 했으니까.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아니 그 보니까 조조가 유달리 명대사가 많다고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맞아요. 가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명대사도 굉장히 많은데 명대사보다 이 만화가 네. 그 효과음이 되게 특이해요. 효과음. 효과음이요? 네. 문제 몇 개만 내볼게요. 제가 네. 준비해왔는데 네. 효과음. 제가 만약에 차범님께서 네. 일본 신사에 놀러 갔다가 네.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어떤 적에게 무릎을 베이는 공격을 당했어요. 무릎을 베이는 그래서 확 넘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넘어질 때 푸악 아니면 뭐 철푸덕? 자, 정답은 굿파온입니다. 근데 일본 이게 약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굿파온이요? 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굿파온.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 울음소리는 어흥이지만 일본에서는 가오이듯이 네. 이게 소리의 차이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예요. 굿파온은 그런데 굿파온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길래 굿파온인지. 굿파온하고 수다님 키스 해보셨죠? 네. 해봤죠. 키스할 때 어떤 소리 나나요? 쭝쭝쭝쭝 이런 소리 나죠.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조금 예상 밖의 대답이긴 했네요. 네. 조조에서는 즈뷝입니다. 즈뷝. 즉유. 조금.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요. 이거는 약간 흡입. 약간 우주적인 입술 흡입. 이렇게 우 나온 그 약간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 소리 같지 않으세요? 즉유 이거 하잖아요. 약간 이제 병력장 같은 건데 네. 이 개구리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개구리를 때려서 바위를 깨는 걸 시범을 보일 때 개구리를 때렸을 때 나는 소리 어떤 소리 할 것 같아요? 푸악. 어떤 소리 할까요? 그락 뭐 이런 소리 나는 즉흥.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메메타입니다. 개구리가 왜 말을 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일본 친구들도 그걸 제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인터뷰하시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효과음에 대한 표기는 네.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사실 들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음이 맞고 안 맞고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음을 쓰고 싶었대요. 아, 딱 봤을 때 그 글자가 그 장면에 어울리는 눈에 보이는 효과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실제로 난다 안 난다에다가 뭔가 이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서의 그 장면에서의 기능을 좀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갔어요. 저는. 근데 이거 저 생각보다 많이 납득이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긁히는 소리 같은 게 크크크 캬캬캬 같은 거 할 때 그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총소리가 날 때 퓨이라고 하면은 글자상으로도 소리상으로도 맞지만 영어로는 슛이잖아요. 근데 슛할 때 오 이렇게 써놓으면 총알 궤적 같기도 하고 느낌이 오는 것처럼 왜냐면 만화는 어차피 소리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글자로 임팩트를 주기 위한 무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설득은 꽤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의성어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효과음 스티커도 막 팔고 그래요. 네. 하나만 더 내볼까요? 고양이를 자전거로 밟았을 때 어떤 소리 날까요? 뿌직. 어떤 소리 날까요? 피용? 비슷한데 정답은 버무기입니다. 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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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나가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뭐 고양이를 밟던 개를 밟던 소리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매료시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글자로 나갈 진짜 테니까. 특이하긴 하네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들어보실 텐데 고고고고고고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뭔가 라스복스가 등장하거나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했을 때 아우라 같은 게 맞아요.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분이 먼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분이 오히려 만든 거네요. 만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았네요. 이 작가님이 만드신 게. 이 작가님이 만든 기묘하네 이분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만화가 분이시도 불구하고 이 조조란 만화가 네. 명품 브랜드 구찌랑도 콜라보를 했었고요. 우와. 그리고 불가리하고도 콜라보를 했었고. 와 장난 아니네. 루브르 박물관하고도 콜라보를 했었던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하고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오랜 기간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체가 점점 발전을 하는데 최근에 구찌 저기 이제 구찌랑 같이 해서 구찌도 전시가 됐던 방금 거기 지금 방금 그 옆에 거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찌 매장이거든요. 이야 개 멋있네. 그러니까 그림이 멋있어서.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임팩트가 세니까. 그리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맞아요. 네. 특히나 색감을 너무 잘 쓰세요. 그렇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만화가고 작가이시지만 동시에 네. 약간 미술가로서도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와 쉽지 않은데 스토리와 그림을 함께 가지고 가시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파몬이라는 호흡법이 네. 안 늙는 호흡법입니다. 그걸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요. 본인이 이분이 직접.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늙으시긴 하신다. 노화가 오지 않는 게 이제 바로 만으로 파몬 65세신 호흡법이라서. 거면은 이제 진짜 칠순 가까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모가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신기하기는 하다. 실제로 본인이 뭘 쓰고 있는 스탠드를 쓰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조조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오히려 비추하겠다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조는 기본적으로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약간의 관종기가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째서죠? 관종인 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밈이나 그런 재밌는 기믹들이 가득한 만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일본의 조금 재밌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일본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을 다 이 조조 이야기로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웃긴 친구들은 다 조조를 웬만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에게조차도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약간 확실히 쳐주는 그쵸. 너 좀 치는구나 너 요거 좀 보는구나 요런 느낌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매니악한 것까지 네가 알아? 라는 거에서 약간 그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뭔가 개연성의 부재에 조금 엄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옛날 스타일이나 뭔가 남자들의 너무 땀내나는 모험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 6부에 넘어가면 뭐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6부에 넘어가면 주인공이 쿠조 조린이라고 그래서 쿠조 조타로의 딸이에요. 딸이에요. 조린 시작하자마자 뺑소니로 감옥에 갇히고 시작하거든요. 갱스터야. 본인이 뺑소니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여자로 주인공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독자를 겨냥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전혀 겨냥하지 않은 것 같은 외모인데요. 네, 첫 에피소드에서 스파이더맨. 네. 첫 에피소드에서 감옥에서 이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화내는 내용이 뭐냐면 어젯밤에 자위를 하는 걸 간수한테 들켰다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아, 확실히 여성분들에게는 빌리 아이리시가 많이 비슷하네요 실제로. 아 확실히 밈화될 수 있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유달리 많네요. 진짜 독특해서 미친 진짜 듯이 독특합니다. 미친 듯이 녹아 그리고 있네요. 일단은 패션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굿즈가 많지만 네.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그런 색감이라던가 좀 특이하고 맞아요. 이뻐요. 네, 디자인 그냥 자체도- 스타장으로서도 이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요구치도 네. 그 감수하시는 작가님의 요구치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뭔가 굿즈로 발매를 하거나 다른 데 이벤트 콜라보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뭔가 약간 기념품 느낌에서 멈추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게 확고하신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미술 작품이나 본인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네. 그림체가 나하고 맞는다라고 하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다른 만화 좋은 거 멋지다 마사로 보시고 좋은 거 많으니까 네. 좋은 거 네. 많으니까 접근이 쉽지는 않을까요? 그럼 지금 이 현 상황에도 연재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몇 년을 하는 거야. 어마무시하네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40세죠. 아직 41세가 안 됐는데 그럼 저 만화도 곧 40주년을 맞겠네요. 그렇죠. 아마 올해나 내년 뭐 이쯤이면은 40주년이 되지 않나. 장난 아니네.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에서 함께 맞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정모 센세이가 준비해 주신 조조의 기묘한 모험 봤는데 어떻게 주 교수님도 오늘은 바로 앞에서 함께 좀 즐기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십니까? 너무 재밌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네. 좀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카이브가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쫓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센세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네. 허들이 있다고 했으니 한 3부 정도부터 3부부터. 시도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또 그 화풍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로 좀 더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 같아서 네네. 훨씬 더 좀 친밀감 있게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캐릭터를 보다가 지금 이제 주 교수님 얼굴을 봤는데 네. 저 만화에 나올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르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영국. 영국이어서 그런 영국이어서 그런 그렇죠. 거겠죠. 영국이니까. 3부 보면 괜찮겠네요. 어쨌든 일본으로 네, 지역이 가까우니까. 넘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정모 센세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어떻게 보면 입문편으로 해서 네.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저도 진짜 뭐 조조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진짜 조조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유가 제가 조조를 이만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나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의 7부가 방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모든 작품 통틀어서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게 7부라. 그래요. 예, 잘 타이밍을 맞춰 가서 딱 7부도 리얼 타임으로 즐기시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우리가 사실 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찍먹을 한번 해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도 정모 센세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 교수님도 오늘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덕후들을 위한 더이 토크 조조의 기묘한 모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